일단 너무 재밌었다. 아니 저의 의문은 아니 이렇게 재밌는 책이 왜 베스트셀러가 아니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한텐 너무 재밌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신나게 명왕성 퇴출된 얘기하니까 진짜 과학 좋아하는 사람 같다, 그죠? 새로운 저자가 발굴됐을 때, 근데 그 사람이 새로운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일 때 독자로서 너무 좋거든요. 겨울서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겨울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주에 슈퍼 블러드 문 보셨습니까? 개기월식 보셨나요? 사실 촬영을 하는 지금은 아직 개기월식 전입니다. 그래서 개기월식이 어떻게 잘 관측이 됐는지, 슈퍼 블러드 문은 진짜 새빨겠는지 잘 몰라요. 모르지만 굉장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저도 기다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소식이 이제 뉴스에 보도되고 하면은 별로 관심 없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아니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이렇게 호들갑들이 아마 다리 개개월씩이 되나 보다 이런 분들도 아마 계실 텐데, 어떤 분들은 막 두근두근 하면서 이날만을 기다리고 계시기도 할 거란 말이죠. 그렇게 사람마다 천문학에 대한 관심은 조금씩 다를 텐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두 권의 책은 천문학이 너무너무 재밌어서 어쩔 줄 모르겠는 두 권의 책입니다. 천문학에 관심 없으신 분들도 진짜 재밌게 읽으실 수 있을 법한 책이거든요. 저는 진짜 너무 재밌게 읽었는데 여러분께 꼭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오늘 가져와 봤습니다. 여러분을 우주와 별과 행성과 항성의 세계로 인도할 두 권의 책 소개 시작하겠습니다. 가시죠. 오늘 약간 일부러 안경도 이런 거 쓰고 조금 어떻게 과학 너드 같은 느낌이 좀 드나요? 사실 저는 고등학교 때 이과를 다녔었습니다. 그래서 이과를 다니다가 철학과가 너무 가고 싶어서 이제 문과로 전과를 했던 그런 케이스인데, 이과를 다니면서 제가 과학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과학 공부하는 걸 진짜 좋아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우주를 너무 좋아해요. 그 어떤 막막함과 쓸쓸함과 그 넓음과 그 어떤 경외감이 드는 그런 스케일과 이런 것들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지금도 우주에 대한 책 읽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관심 없으셨던 분들도 오늘 두 권의 책 읽어보면 좀 관심이 생기실 수도 있지 않을까? 오늘 왜 이렇게 자신감이 없지? 왜냐면 천문학은 진짜 좋아하는 사람들은 진짜 좋아하는데 관심 없는 사람들은 관심 없어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한번 소개를 드려볼게요. 저를 믿고 읽어보시겠어요? 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첫 번째 책 이야기 먼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책은 짠! 나는 어쩌다 명왕성을 죽였나? 라는 책입니다. 굉장히 긴 부제가 붙어 있어요. 명왕성 킬러 마이크 브라운의 태양계 초유의 행성 퇴출기라는 굉장히 긴 부제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무슨 책이냐? 자, 여러분 수금지와 목토천의 명에서 이 수금지와 목토천의 하고서 마지막을 묵음 처리할 때의 그 허전함 다 아시죠? 이제 명왕성은 행성이 아니잖아요. 그 명왕성을 행성이 아니게 만든 그 주범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도대체 누가 잘 있던 명왕성을 이렇게 쫓아냈느냐? 그 주범 중에 한 명이 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쩌다 명왕성을 죽였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은 마이크 브라운이 명왕성을 죽인 이야기인데, 이렇게 말하니까 좀 이상하지만 어쩌다가 명왕성을 퇴출시키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는지, 이 사람이 뭘 했길래 명왕성이 행성에서 제외되게 된 건지를 다루는 그런 책입니다. 벌써 조금 흥미진진하지 않나요? 이 책의 형식이나 내용 전개 방식이 진짜 재밌는데 그건 뒤에서 좀 더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일단 작가 소개를 먼저 해볼게요. 작가는 마이크 브라운이고요. 지금 칼텍에서, 미국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에서 행성천문학 분야 교수로 재임을 하고 있고, 2005년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6년 전에 150년 만에 태양계에서 발견된 가장 큰 천체인 에리스를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 이 천체 발견을 했고, 2006년에는 타임지 선정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 들기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책의 내용에 따르면 행성을 발견하는 것 자체가 그 몇 안 되는 천문학자들이 하는 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물론 천문학자의 수는 되게 제한되어 있고 우주는 너무 넓으니까 뭐 어떤 주제를 골라도 거기에 종사하는 천문학자의 수는 적긴 하겠습니다만, 행성을 발견하는 건 이 책의 앞부분에 그 내용이 좀 나오는데, 철진한 이야기? 태양계는 정리됐다. 수금지화 목토천의 명 완벽하다. 이런 인식이 있었어가지고 태양계의 새로운 행성을 발견해, 혹은 뭐 태양계 바깥에 뭐 새로운 행성,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행성을 발견해, 그거는 약간
누가 아직도 행성을 찾아? 약간 이런 분위기였나 봐요. 그래서 행성을 찾는 일 자체가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라고 하던데 그 흔치 않은 일을 주력으로 삼은 그런 천문학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쩌다가 이 사람이 행성을 발견한 게 명왕성을 죽이는 결과로 수금지와 목토천해로 만들었느냐, 그 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해서는 이 책의 내용을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책은 총 13개의 챕터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프롤로그, 에필로그가 붙어 있는데 사실 이런 챕터 구성이 그렇게 중요한 책은 아니에요. 이 책의 굉장히 특징적인 부분이 이 책의 특징이랑 내용을 함께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요, 되게 소설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제목을 보고 나는 어쩌다 명왕성을 죽였나? 대체 행성이란 무엇인가? 천문학자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런 거 보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흔한 우주 천문학 책일 것 같잖아요. 교양서일 것 같잖아요. 근데 이 책은 되게 특이하게도 되게 소설 같아요.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을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읽는 맛이 있다고 할까? 마치 그 무슨 흥미로운 논픽션 쓰기의 교과서처럼 되게 그 읽는 사람을 쪼는, 흥미진진하게 같이 읽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식으로 전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뭐 행성은 이렇게 정의된다. 그런데 명왕성은 뭐 이러저러 했다. 그리고 내가 발견한 행성은 뭐 이러저러 하고 그래서 명왕성이 퇴출됐다. 이렇게 얘기하면 별로 재미가 없겠죠. 그렇게 쓰는 대신 이 책은 어떻게 쓰냐면 일단 프롤로그에서 명왕성 퇴출을 탁 때려버립니다. 프롤로그에서 그 명왕성 퇴출의 현장에서 시작을 해요. 그렇게 시작을 해서 1장에 딱 들어가면 1999년으로 돌아가서 이 사람이 처음 이제 천문학 연구에 관심을 가지고 천문학 연구를 하기 시작했던 때로 돌아가거든요. 그때로 시작해서 이제 다시 시간 순서대로 가보는 거예요. 명왕성 퇴출까지 이제 가는데 그 와중에 정말 온갖 일이 생기거든요. 이 사람이 갑자기 에리스를 짠 하고 발견한 게 아니라 그 전에 이미 발견했던 행성들이 있었어요. 외소 행성들이. 그래서 그 행성을 발견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와중에 그 관측 결과를 어떤 인터넷을 통해서 그 관측 고유 주소를 통해서 가로챈 것으로 보이는 연구자의 등장, 그리고 아마추어 천문학자들과의 설전, 그 와중에 연구를 하다가 만난 아내 다이앤과의 어떤 로맨틱한 에피소드, 내가 발견한 게 새 행성인가 하는 그 두근거림, 그리고 이걸 발견한 걸 빨리 이제 발표를 해야 되는데 그 발표하기까지 자료를 모으기 위해서는 우리 지구상에 몇 안 되는 망원경을 빨리 예약을 해서 내가 이걸 한 걸 검증을 해야 되는데 이 망원경을 빨리 이 가까스로 예약하기 위한 어떤 분투, 그리고 관측 결과를 정리를 했는데 이걸 과연 지금 발표할 것인가, 3달 있다 발표할 것인가, 1년 있다 논문을 더 보충해서 발표할 것인가, 그 와중에 자꾸 신문에 다른 사람이 발견했다고 하는 외소 행성, 막 이런 것들이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막 영화 보는 것처럼 이 사람의 그 연구 일대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단순히 명왕성이 왜 행성이 아니고 우주의 어떤 물리학의 관점에서 보면 뭐 천문학의 관점에서 보면 이러저러하다 이런 책이 아니라 그 이 사람의 연구 일대기, 무슨 일이 있었고 그 사이에 뭐 어떤 시련과 역경과 고난을 겪었다가 그걸 가까스로 극복했다가 뭐 이렇게 기승전결이 있는 굉장히 소설적인 전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재미있게도 천문학 책인데 한 번 잡으면 놓기가 좀 힘들어요. 무슨 소설 읽는 것처럼 막 되게 중요한 데서 끊기도 한다? 되게 절체절명의 순간, 과연 이것은 막 새 행성일 것인가? 이러고 다음 챕터로 넘어가요. 오! 이러면서 읽는 거예요. 되게 소설적인 구성과 전개로 되어 있다라는 것이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묘사도 되게 소설적이에요. 그래서 따옴표로 된 대사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그 현장을 이 사람이 글로써 이제 묘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내와 나눈 대화도 들어가 있고 동료들과 주고받은 이메일도 이렇게 원문으로 들어가 있고 그거에 대한 자기의 설명, 그리고 그때 당시에 뭐 육아를 하던 이야기도 이제 많이 들어가 있는데 육아에 대한 이야기들도 되게 약간 귀여운 소설처럼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묘사 자체도 되게 소설적이에요. 예를 들면 그 서문에서 프롤로그에서 명왕성이 퇴출되는 장면부터 때리고 시작한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을 이렇게 쓰고 있어요. 3시간에 걸친 길고 지루한 싸움 끝에 결국 모든 것이 결정되었다. 투표 결과 프라하의 현장은 명왕성이 행성이 될 수 있는가를 묻는 질문에
아니오를 의미하는 노란색 카드의 물결로 가득 찼다. 굳이 표를 셀 필요도 없었다. 투표는 아슬아슬하지도 않았다. 이후 몇 시간 동안 나는 기자들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지 다른 모든 가능한 상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분석을 이야기했다. 그리고 나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다. 명왕성은 죽었습니다. 되게 소설 같죠? 우리가 생각하는 과학 교양서 안 같죠? 이런 식의 표현, 이런 식의 묘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전개가 되고 있어서 되게 소설같이 읽을 수 있다라는 점이 아주 큰 특징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책에 대한 저의 감상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너무 재밌었다. 아니, 저의 의문은 아니 이렇게 재밌는 책이 왜 베스트셀러가 아니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한테는 너무 재밌었거든요. 야, 너무 재밌네 하면서 막 손에서 못 놓고 읽었는데 생각보다 이 책에 대해서 별로 그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약간 지금 자신이 없는 건데 나만 재밌게 읽은 건가? 약간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서 근데 진짜 전 너무 재밌게 읽었거든요. 하여튼 되게 재밌었다. 이게 저의 가장 큰 감상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감상은 천문학자가 실제로 뭘 하는지를 되게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문학자다라고 하면 그냥 그럼 뭐 하늘을 보나? 망원경 관측을 하나? 그리고 그 다음엔 아무 생각이 안 들잖아요. 망원경으로 사진만 찍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스펙트럼 분석 같은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주 사진 짠 이런 걸로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히 어떤 방법론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진 않잖아요. 근데 이 책을 보면 되게 이 사람의 그 일대기가 시시콜콜한 것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천문학자로서 하는 일들이 되게 자세하게 써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망원경을 예약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거죠. 이 사람이 빨리 관측 결과를 발표를 해야 되니까 근데 이거를 그 데이터를 모으기 위해서 데이터 검증을 해야 되고 하니까 허블 망원경을 이제 예약을 빨리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 허블 망원경은 전 세계의 모든 천문학자들이 이제 사용을 하는 망원경이기 때문에 갑자기 냅다 이거 관측해주세요 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이제 관측 시기가 정해져 있고 공식 제안서를 써가지고 심의를 받아가지고 통과가 되기엔 시간이 너무 없어. 그리고 이걸 지금 새 행성 발견이라는 게 너무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걸 유출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책에서 막 그런 얘기가 짤막하게 나와요. 이렇게 망원경을 뭐 예약해서 사용하는 방법에는 뭐 이런 연구 그걸 계획서를 제출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뭐 이런 방법이 있는데 한 가지 우회로가 있다. 그 담당자한테 이제 천문학자들의 그 다들 어떤 서로 아는 사이일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래서 그 담당자한테 급하게 메일을 보내서 제가 빨리 이걸 좀 해야 되는데 좀 해주시겠어요 하고 그 사람한테만 이 지금의 상황과 이런 걸 설명을 하는 메일을 보내서 그 사람이 오케이를 해가지고 빠르게 이제 그 관측 결과를 전송받는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진짜 실무적인 어떤 시시콜콜한 이야기까지 되게 자세하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천문학자가 뭘 하는지,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뭐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하는데 진짜 오랜 시간을 보내고 관측 결과 수천 장을 가지고 그거 오류 걸러내는데 또 몇 달을 보내고 그 오류 걷어내고 남은 걸 육안으로 확인하는데 또 몇 달을 보내고 막 이래요. 그래서 천문학자의 일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 구체적인 분투들 같은 걸 볼 수 있어서 되게 좋았다. 라는 게 저의 두 번째 감상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행성에 대한 생각 같은 거를 오래간만에 다시 좀 하게 됐다라는 것인데 명왕성이 퇴출됐다는 소식 벌써 옛날이 됐잖아요. 들었을 때 어떠셨어요? 지금은 그렇게 안 배우겠지만 이것도 옛날 사람 인증인가요?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이 너무너무 익숙한 우리들에게 갑자기 수금지와 목토 천해에서 끊으라는 건 대단한 어떤 그 마무리가 깔끔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을 주잖아요. 그러면 명왕성은 왜 행성이 아닌가? 어쩌다가 행성의 지위에서 박탈됐나? 뭐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그냥 뭐 그렇다니까 그런가 보다, 천문학자들이 그렇다고 하니까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그냥 듣지만 책에서는 되게 구체적으로 그 과정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저자가 본인이 이미 외소 행성들을 발견을 했기 때문에 그 행성들과 명왕성을 비교했을 때
이 명왕성만 행성으로 쳐줄 이유가 없었던 건데 그 과정에서도 이 국제천문학회의에서의 그 다양한 주장들이 막 나와요. 그것도 한 방에 이 명왕성이 탈락한 게 아니라 그 전에 소수의 회의를 통해서 이 저자로는 납득할 수 없는 어떤 결과물을 내거든요. 그러니까 명왕성만 행성인 걸로 하고 사람들의 혼란을 만들지 말고 뭐 나머지는 외소행성으로 한다, 뭐 이런 식의 결론이 나서 이 저자가 행성의 발견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발견한 게 행성에서 탈락하기를 바라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야 명왕성도 함께 탈락하니까. 이제 그런 우여곡절이 또 나오는데, 그런 식으로 행성이란 게 무엇인가라는 것의 문제에 대해서 되게 새삼스럽게 생각을 해보게 됐다라는 점이 있었습니다. 이걸 고민하느라고 저자가 막 주변에 철학 교수한테 그 단어의 정의를 내린다는 건 어떤 거냐라고 막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행성을 정의한다고 했을 때 그 단어의 정의라는 게 뭐냐 막 이런 걸 막 조언을 구하러 다니고, 주변의 천문학자들한테, 그리고 자기 아내한테, 주변에 혹은 뭐 천문학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행성이 뭐냐라고 막 물어보기도 하고, 이런 그 우여곡절을 막 겪거든요. 그걸 읽으면서 이제 저도 같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행성이란 무엇일까? 뭐 이런 결국은 이 책에서 제시하는 어떤 기준이 있기는 한데, 평소에는 생각해보지 않을 법한 그런 질문에 대해서 좀 생각해볼 수 있었다? 그런 재미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책, 나는 어쩌다 명왕성을 죽였나. 한때 잠깐 10번째 행성 발견자였으나 자신이 발견한 행성과 명왕성을 같이 끌고 외소 행성의 세계로 이제 퇴출해버린 이 마이크 브라운이 쓴 명왕성 퇴출기, 나는 어쩌다 명왕성을 죽였나 였습니다. 야, 이런 안경 쓰고 이렇게 신나게 명왕성 퇴출된 얘기하니까 진짜 과학 좋아하는 사람 같다, 그죠? 근데 맞아요. 자, 오늘의 두 번째 책, 천문학자는 별을 보지 않는다 입니다. 이 책은 지금 약간 베스트셀러에 올라있죠. 많은 분들이 되게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 책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도 되게 재밌게 읽었어서 여러분께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아까 이 책이 연구자의 연구 일대기를 소설처럼 쓴 책이라면, 이 책은 연구자의 에세이, 과학자의 에세이, 그것도 천문학자의 에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책을 쓴 심채경 작가는 지금 한국천문연구원에서 달 탐사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원입니다. 가슴이 좀 뛰지 않나요? 달 탐사 프로젝트? 저 이 책 그 심채경 작가님이 직접 이렇게 사인해서 김겨울 선생님께 이렇게 해서 보내주셨거든요. 작가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소개하고 있었죠. 2019년 무려 네이처가 달 착륙 50주년을 맞아 미래의 달 과학을 이끌어갈 차세대 과학자로 지목했다.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앞에도 이렇게 써 있는데, 물론 이 네이처의 인터뷰에 대해서도 이 책의 이제 후반부에 좀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20여 년간 뭐 학부에서 시작해서 뭐 석사, 박사, 포닥, 뭐 그 연구 교수까지 하면서 우주를 연구해온 그런 천문학자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에세이집입니다. 책의 구성은요, 4부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요. 일단 맨 앞에 프롤로그, 맨 뒤에 에필로그가 있고요. 1부 대학의 비정규직 행성과학자에서는 이 대학교에서 정말 오랜 시간을 이제 연구를 하신 거잖아요. 학사, 석사, 박사, 포닥, 연구 교수까지 정말 오랜 시간을 보냈는데, 그러면서 이제 대학교에서 겪었던 일들, 본인이 학부 연구생일 때, 본인이 이제 수업을 하면서 대학교 학생들을 가르칠 때, 뭐 이럴 때 겪은 이야기들을 엮었고요. 2부 이과형 인간입니다에서는 이공계 종사자로서, 그러니까 과학자로서 겪는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3부 아주 짧은 천문학 수업에서는 말 그대로 아주 짧은 천문학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좀 잘 알고 있는 천문학적 지식, 뭐 천동설과 지동설 이런 얘기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좀 처음 들어볼 법한 약간 이런 게 있구나 싶은 천문학적 지식을 함께 다루고 있고요. 4부 우리는 모두 태양계 사람들에서는 이 태양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재미있게도 그 명왕성이 퇴출된 얘기죠. 여기에 대단히 자세하게 써있는 명왕성이 퇴출된 이야기도 당연히 이 책에서 살짝 다루고 있습니다. 읽으면서 약간 혼자 내적 친밀감 느꼈잖아요. 나 이거 읽었는데 막 이러면서. 그렇게 4부 구성 프롤로그, 에필로그로 되어 있는 에세이집입니다. 이 책의 특징을 좀 정리를 해보면, 가장 큰 특징은 유머러스한 문체입니다. 너무 마음에 들어요. 우리가 과학자가 쓴 에세이라고 하면 약간 상상이 안 가잖아요. 뭐 되게 딱딱할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뭐 되게 말랑말랑한 감성이 의외로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유머러스한 에세이를
많이들 기대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외국의 그 과학책들을 좀 많이 읽으시는 분들이라면 그 과학 저널리스트들이 쓰는 그 유머러스한 문체 같은 것이나 물리학자들이 구사하는 그 유머에 좀 익숙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렇지 않다면 그냥 과학자의 에세이? 좀 무뚝뚝할 것 같기도 하고, 왠지 우리의 그 편견 있잖아요. 어떤 이공계, 저 그거 되게 싫어하는데, 문과형 인간, 이과형 인간 나누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 왜냐하면 저는 이과를 나와서 철학과를 졸업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문과, 이과, 유머 이런 거 보면 약간 좀 민망하달까? 좀 그런 게 있어요. 제가 그 되게 좀 싫어하는 스타일의 약간 뭐 유머랄까? 싫어하는 스타일의 농 같은 건데, 어찌됐든 간에 과학자의 에세이라고 했을 때 상상되는 것보다 훨씬 재밌어요. 제가 그 앞에서부터 유머러스한 문체에 완전히 반해가지고 이야 제대로 찾았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서문에서 벌써 마음에 들었어요. 이 프롤로그 부분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내가 천문학을 한다고 하면 상대방은 일단 눈을 크게 뜬다. 별자리 운세에 나오는 황도 12궁이 13궁으로 바뀐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게 무슨 뜻이냐고 묻는 이도 덜어 있다. 황도는 태양이 지나가는 길이고 별자리는 항상 같은 곳에 있는데 지구가 자전할 때 팽이처럼 한쪽으로 기울었다가 스르르 다른 쪽으로 기울었다가 하느라고 기준면이 아주 조금씩 바뀌니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별자리 위치가 오늘날은 조금 틀어져 보일 수도 있을 것이라는 짐작 섞인 설명은 시작한 지 15초 이상 지나면 정적을 불러일으키는 놀라운 기능이 있다. 상대방은 이미 내가 앉아있는 뒤쪽 벽의 무늬를 감상하는 중이고 나는 입으로는 말을 하면서도 생각에 빠져들기 때문이다. 가만히 있자. 지구 세차 운동 주기가 25,000년도 넘을 텐데 그러면 황도 12궁이 정립된 게 적어도 만년에서 5,6,000년 전이라는 건가? 주기 동안의 각도 변화량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아주 대단히 틀리진 않은 것 같아. 그러고 보니 언제부턴가 우리 사이가 대단히 차분해졌네. 이제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무언가 다른 화제를 꺼내야 하는군. 무슨 말을 해야 자연스럽지? 제가 이 프롤로그 이 부분을 읽으면서 아, 나는 이 책을 좋아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어떤 유머? 되게 천문학자로서의 어떤 짬바와 여유가 느껴지는 유머랄까요? 이 부분을 읽으면서 벌써 이 책은 되게 유머러스한 책일 거고 이 사람은 이런 글을 쓰는 사람이고 이런 유머를 구사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된 거죠. 뒤에도 좀 유머러스한 부분들이 있어요. 특히 1부에 좀 그런 유머러스한 부분들이 되게 많은데 읽으면서 되게 아, 너무 좋다 뭐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제 감상은 뒤에서 조금 더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되게 유머러스하다라는 게 첫 번째 특징. 두 번째 특징은 이분이 이제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아, 나는 뭐 되게 어렸을 때부터 과학 영재나 뭐 무슨 뭐 그런 건 아니었고 되게 철저한 과학적 인간도 아니었다 이런 맥락의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읽어보면 맞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게, 제가 이 책에 어린 왕자 얘기를 보고 너무 진짜 아, 이분 정말 정말 천문학자시다 뭐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어린 왕자에서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해지는 걸 계속 보려고 의자를 이제 당겨가면서 계속 일몰을 보는 그 어린 왕자의 모습이 나오는 그 구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의 조그만 별에서는 의자를 몇 발짝 뒤로 물려놓기만 하면 되었지. 이 부분을 두고 어린 왕자를 읽을 때면 안타깝게도 나는 이 대목에서 집중력을 잃고 만다. 나도 법정 스님만큼이나 어린 왕자를 사랑하지만 책 읽기를 멈추고 잠시 고개를 들어 다른 데를 봐야 한다. 문학의 범주에서 직업병의 영역으로 할 일 없이 흘러가 버리는 정신을 부여잡기 위해서다. 그게 잘 되는 날은 숨을 크게 몇 번 쉰 다음 책을 마저 읽고 안 되는 날은 책을 덮고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린다. 태양과 소행성과 어린 왕자의 계략도다. 천체와 관측자의 크기 및 거리는 실제 비례와 다름의 유의. 그러면서 어린 왕자의 행성에서 실제로 일몰을 계속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뒤에 2페이지에 걸쳐서 설명하거든요. 야, 이분 진짜 번역본에 따라서 어떤 번역본은 이제 당겨 앉고 어떤 번역본은 뒤로 앉고 어떤 번역본은 옆으로 옮겨 앉고, 근데 그게 이제 적도 부근에 앉아 있느냐 아니면 고위도 지역에 앉아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다르다는 거예요. 막 그런 얘기를 막 하면서 한 2-3페이지에 걸쳐서 이걸 얘기하는 걸 보면서 야, 이분 진짜 천문학자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분이 되게 이런 식으로 다양한 소재를 가져와서 천문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법정 스님의 무소유효 책과 관련된 에피소드,
뭐 본인이 자녀들과 함께 여행을 가면서 듣는 플레이리스트, 이동진 평론가가 쓴 책에 대한 이야기, 서울대공원의 동물원 고릴라 이야기, 뭐 정말 소재가 다양해요. 물론 전반적으로 천문학에 대한 내용이 이제 깔려 있고, 이분이 천문학자니까 본인이 하는 일을 얘기하면 천문학과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와중에 소재가 되게 다양한 거죠. 그래서 읽으면서 되게 다양한 소재를 통해서 천문학을 접할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게 이 책의 중요한 특징 중에 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자, 특징을 이렇게 2가지 정도로 짚어봤는데, 이 책에 대한 저의 감상을 좀 들려드리면, 이 책에 대한 감상은 크게 3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연결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유머러스한 문체를 구사하는 현역 연구자가 우리나라에 있다니, 근데 그게 심지어 여성 연구자라니, 근데 심지어 이분이 이렇게 다양한 책과 문화적 활동을 하고 겨울 서점 구독까지 하고 있다니, 너무 완벽하지 않습니까? 자, 박수!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이 3가지가 저의 감상을 대표하는 그런 항목들인 것 같고요. 추천사를 김상욱 교수와 김혜리 기자가 썼어요. 두 분 다 제가 되게 신뢰하는 저자들이고 신뢰하는 분들이어서 추천사를 봤을 때부터 벌써 약간 마음이 두근두근 하기 시작했고, 되게 기대가 되는 책이었는데, 아, 역시 너무 좋았다. 과학 교양서를 기대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에세이로서, 과학자의 에세이로서 접근을 했을 때 되게 재밌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만족하면서 읽은 그런 책이었습니다. 저는 이럴 때 되게 기분이 좋아요. 어떤 새로운 저자가 발굴됐을 때, 근데 그 사람이 새로운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일 때 독자로서 너무 좋거든요. 여성 천문학자고 자신의 커리어에서 뛰어난 성취를 해내고 있는 사람인데, 글도 너무 잘 쓰고 되게 유머러스한 문체를 구사할 수 있고, 이런 저자는 지금까지 별로 없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이 새로운 저자를 만났다는 기쁨 같은 게, 모르겠어요. 약간 이 직업적인 기쁨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저는 그래서 이 새 저자의 탄생을 정말 기쁜 마음으로 축하의 박수를 드리고 되게 재밌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2번째 책은 천문학자는 별을 보지 않는다. 천문학자는 별을 보지 않고 뭘 하냐고요? 이 책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 책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아, 근데 이 책의 저자는 별을 보는 저자이긴 하긴 한데요. 그 몇 안 되는 별을 보는 저자기는 한데, 어쨌든 그래도 관측하고 하는 일은 비슷할 거예요. 아닌가? 아니면 댓글 달아주세요. 자, 그래서 오늘 천문학과 관련된 2권의 책, 나는 어쩌다 명왕성을 죽였나, 그리고 천문학자는 별을 보지 않는다, 별을 보는 천문학자와 별을 보지 않는 천문학자의 근데 사실은 2분 다 우주를 열심히 관측하고 계시겠죠? 이 2 천문학자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고요. 되게 소설 같은 과학 교양서와 과학자 자신의 경험이 담긴 에세이, 그리고 양쪽 다 이 사람의 개인적인 삶까지 알 수 있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저는 진짜 2권 다 너무 마음에 드는데, 어떨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과학 좋아하세요? 과학하세요, 여러분. 과학짱, 천문학짱, 우주짱. 한입 잡숴봐. 한입씩만 잡숴봐. 한 3, 4년 전에 우주물리학 책 추천하는 영상 찍었었잖아요. 벌써 한참 됐네. 그 뒤로 이제 제가 따로 뭐 우주물리학 책 추천 이런 거를 따로 안 했었는데, 되게 오랜만에 천문학 책을 또 추천을 하게 돼서 기쁜 마음으로 준비를 했고요. 여러분께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가져왔는데, 정말 마지막까지 자신이 좀 없다. 여러분 천문학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세요.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의 책 2권이었습니다. 오늘 영상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기로 해요.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안녕. 오늘 소개해드릴 2권의 책, 천문학이 너무너무 재밌는 책 소개해드릴 거, 다시 할게요. 오늘 소개해드릴 2권의 책, 이렇게 2권입니다. 아니다, 1권씩 할까요? 1권씩 할게요. 행성을 발견하는 일 자체가 그 천문학자들이 하는 몇 안 되는, 다시 할게요. 행성을 발견하고 찾는, 다시 할게요. 그래서 뭐 단순히 행성이란 이 책을 한때 잠깐 10번째 행성 발견자였으나 자신의 행성과 함께 명왕성을 뭐라고 해야 되지? 이렇게 같이 행성에서 없애버린, 이 뭐라 해야 돼? 뭐라고 하죠, 보통 이거를?
단어 생각이 안 나. 어쨌든 한때 여기서부터 다시 할게요. 이런 유머러스한 문체의 현역 연구자가 우리나라에도 있다니. 근데 그게 심지어 여성 연구자라니. 근데 이분이 심지어 이렇게 책을 많이 듣고 심지어 겨울서점을 보신다니. 다시 할게요. 좀 더 살릴 수 있을 것 같아.